그날도 김순애는 새벽 5시에 혼자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 출근길에 나섰던 사람은 김순애였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몸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졌습니다. 김치를 무치던 그녀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한번 쓸어내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섞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이라고. 그렇게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요. 시장이 그녀의 전부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여는 동작 하나하나가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민호, 그녀가 시장에서 알게 된 남자였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세요? 순애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가려고 나왔습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매번 혼자였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기다려준 적 없던 그 시간들이요. 그 무덤덤한 말투 속에 담긴 진심이 가슴 한편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혼자 걷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둘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순애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짐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하며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고 말없이 옆을 맞췄습니다. 그의 동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처럼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괜찮으세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하루를 비워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정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순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순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그녀를 민호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는 고요해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30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었고 순애는 작은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는 거절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오늘만큼은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왔던 그 길을 이번에는 저녁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와의 인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애가 힘들어 보일 때면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고 바쁠 때면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68, 민호는 71였습니다. 순애는 10년 전 남편을 여의었고 민호 역시 오래전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서더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게 두기 싫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순간을 혼자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도착했을 거리였지만 오늘은 둘 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요. 마침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순애는 열쇠를 쥔 채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게 좀 낯설 것 같아요. 민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같이 천천히 시작해도 되겠네요. 하루를.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같이 천천히 시작.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멈춰서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 보내는 하루는 낯설어졌습니다. 순애 씨를 만나고부터요. 그 고백은 담담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말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아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뵐까요? 6시쯤 여기서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함께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민호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애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을요. 집 안으로 들어온 순애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이런 여유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눈이 떠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끝을 향해 걸었다면 오늘은 시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애와 민호도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온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공원은 한적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순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아요. 연인이다, 동반자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같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어요. 민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약속도 거창한 선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했고 때로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허둥지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호 역시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순애를 만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만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시간도 존중했습니다. 순애는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민호는 취미인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산책만 했지만 어느새 점심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역시 순애 씨 음식 솜씨는 최고입니다. 시장에서 30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 순간 민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니 집 같네요. 그 말에 순애는 손을 멈췄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또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호가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순애가 설거지를 하면 민호가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 되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순애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배웅하며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내일도 6시에 만날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민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순애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도 올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6시 정각에 민호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규칙적인 만남이 순애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만났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자 산책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단풍이 드는 산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은행나무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가 넘었는데도 민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습관처럼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별일 있나? 스스로를 웃기려 했지만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열쇠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늦잠을 잤습니다. 순애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손을 더 오래 잡았습니다. 민호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보는 단풍이지만 올해는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확신에 기대어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손을 잡았습니다. 산책할 때도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가 시장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된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 네. 이제는 집에 돌아가면 괜히 하루가 길어집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결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형식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로가 있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 말입니다. 순애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살고 싶은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순애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되돌아가지 않는 하루가 될 거라고. 좋아요. 같이 살아요. 순애는 웃었지만 눈이 먼저 젖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아주 오래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애와 민호는 이제 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보냅니다. 커피를 내릴 때 컵을 2개 꺼내 놓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저녁 식탁에는 늘 두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밤에 함께 잠들며 서로를 확인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함께의 리듬입니다. 되돌아가지 않는 하루, 그 하루하루를 두 사람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두 사람의 하루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으로 조용히 곁에 남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